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서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DSM-5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도 늘고 미디어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어 보여요. 현대사회가 자기애적인 특성을 부추기고 강화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와 소비지상주의, 지나친 경쟁주의로 인해 자기애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서도 거대한 자기상과 자기중심성이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자기애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이죠. 건강한 자기애와 문제가 되는 자기애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애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이죠.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반면 병리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가능한가 여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병리적인 자기애를 갖게 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로 환경과 유전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배경으로는 주로 아동기에 학대와 방임을 겪은 경우, 혹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칭찬을 받거나 또는 지나친 비난을 받으며 자란 경우, 일관성 없는 양육 방식이나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경우예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과거에 받았던 대우를 과하게 보상받기 위해 거대한 자기상을 만들 때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굳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연상이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은 5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녀의 감정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이나 욕구에는 관심이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너가 뭘 알겠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사사건건 지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일기장을 보기도 하고 자녀가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기도 해요. 비밀과 사생활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고 감시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실수로라도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아주 혹독한 비난을 퍼붓고 심한 경우에는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걸 모두 자녀의 잘못으로 돌리죠. 그렇게 해서 자녀가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자녀는 부모가 나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할 거예요.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너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가 이룬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면서 다 자기 덕분이라고 우기기도 하죠. 5번째는 자녀의 외적인 성취에 집착합니다. 성적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자녀가 받는 영향은 파괴적이에요.
생각과 감정,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인지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부모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혹독한 비판과 이유 없는 비난이 내재화돼서 자책과 자기 비난을 과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수치심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언제나 눈치 보고 불안해하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주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행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행동도 위축되고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기보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우선시하다 보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에는 소홀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등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연애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에 끌리거든요. 불행하게도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익숙하다면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정서적 학대자들에게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착취적인 연애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일단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대처법을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해라. 둘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해라. 셋째, 명확히 표현해라 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성장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렵죠. 부모가 폭발적으로 화를 터뜨리다가 갑자기 차갑게 굴고 그러다가 또 어느새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자랐다면 아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이걸 부모가 반드시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사과받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방어 기제가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적어도 부모와의 낡은 상호작용 방식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상호작용이라면 패턴화된 오랜 습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부모가 권력과 통제력을 쥐고 있었고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중심을 잃는 일이 흔히 벌어져요. 이제는 내 생각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좀 좋은 팁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부모들의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색하고 딱딱해도 그냥 간결하게 말하세요. 경계를 세울 때도 간결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결하게 말한다.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겠는데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도할 때 감정이 동요될 거예요. 하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너가 틀렸다 라고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어요. 나는 친절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되뇌이는 거예요. 비난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부모와의 대화를 그만둘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 앞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경계를 부모님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또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물론입니다. 상담을 통해 나와 부모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살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용기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혼자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